수학과 수호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 수학 수업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 휴식도 많이 취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드린 특별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중요한 개념들도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꼭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영상으로 갈 텐데 그 유튜브 댓글에 꼭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댓글에 꼭 출석 체크 해주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체도형. 여러분들 이제 해송준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원과 부채꼴 바로 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그 이후부터 입체도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3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P는 원 O의 AB의 연장선과 CD의 연장선과의 교점이고, 보시면은 AB의 연장선 쭉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CD의 연장선 쭉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P가 15도고요. OC와 PC, CP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그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좀 무시하고 그림만 보는 성향이 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를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림에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BD가 24. 자, 근데 이거는 호 표시죠. 호 BD가 24. 자, 이거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만큼이 24라는 얘기고, AC. 자, 요 호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이등변이 나와 있고요. 이등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각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바로 여기 15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15도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이제 그림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자, 15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냈고, 자, 이 호를 지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뭡니까? 바로 이 호와, 자, 이것을 무슨 각이라고 하죠? 중심각이라고 하죠. 자, 이 원의 중심에다가 이런 식으로 찍혀서 생기는 각이 중심각인데, 이 호의 길이와 중심각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원에서요. 그러니까 즉 이 15도와 이쪽 호, 지금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알아야 될 호고,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호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만 알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호와 중심각 사이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많이 했던 건데, 자, 15도 하면은 바로 이 외곽으로 갈 수가 있죠.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잖아요. 그죠? 자, 30도. 자, 그리고 바로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에서 특징이 뭡니까? 이것들은 바로 반지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도 전부 다 같습니다. 이 세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는 원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요 두 개는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이등변이 추가로 뜨는 거예요. 그럼 30도, 여기도 바로 30도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자 삼각형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왜냐면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표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곽의 성질을 또 쓸 수가 있죠. 자, 4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표가 완성이 됐으니까 비례식을 한번 써볼게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각대호로 갈게요. 15대 x는, 그리고 45대 24. 자, 순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뭐 15대 45는 x 대 24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걸 왔다 갔다 섞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풀 때 내항의 합과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그러면은 45x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5 곱하기 24를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수업 시간에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x를 구하려면. 자, 45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천히 여기서 5, 9, 45, 5, 3, 15 그리고 3이죠? 3, 8에 24.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8이 나오겠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15 대 45는 x 대 24라고 하신 분은 15랑 45를 미리 약분을 하셔도 되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약분이 되면은 약분을 미리 하셔도 되는데 요 마지막에 쓰실 때 곱을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열을 하고 나눈 다음에 약분을 하시는 요런 습관을 들이셔야 굳이 필요 없는 계산이나 큰 계산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원 5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팔각형을 그린 것이다. 이때 생기는 부채꼴의 넓이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대 B 대 C는 이라고 B를 물어봤습니다. B.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살펴봤을 때 지금 여기는 정사각형의 일부인 부채꼴이고 얘는 정오각형의 일부, 얘는 정육각형의 일부인 부채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 뭐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네.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원의 둘레의 일부입니다. 부채꼴은. 그렇기 때문에 원의 둘레 공식 뭐죠?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안 외우신 분은 꼭 외우시고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네, 넓이 공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원의 둘레에서 온다 그랬죠? 원의 둘레의 일부가 호라면 넓이는 뭐야? 그대로 말 그대로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 똑같이 뒤에는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반드시 외우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반지름도 필요하고 중심각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중심각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이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360도 하고 90도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정오각형은 뭐죠?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여기다 살짝 써볼까요? 총내각. 총내각이 180 곱하기 n-2잖아. 그죠? 그럼 요거를 n으로 나눠주면은 한 내각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오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540도. 5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108도가 됩니다. 108도. 육각형도 똑같이 하시면은 720에다 6 나누면은 이제 120도가 나옵니다. 이거 정팔각형이죠? 정팔각형이면 몇 도입니까? 6 곱하니까 1080인가요? 1080을 8로 나누면 8, 1은 8, 28, 8, 3, 24, 135도가 나옵니다. 135도. 여기가 한각이 135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넓이 어떻게 되죠? A의 넓이. 자, 근데 여기서 막히죠? 뭐가 막혀요? 아니, 공식이 파이 r 제곱인데 r을 모르잖아. r을 모르잖아. 안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A나 B나 C나 반지름이 어때요? 다 같은 건 알겠죠? 같은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잖아. 그럼 그럴 땐 그냥 문자를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냥 r이니까 r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얼마죠? A는? 네, 그쵸. 90도죠?
그리고 B의 넓이는 똑같이 파이 r 제곱 그리고 360분의 얼마입니까? 108도. 그리고 C는 파이 r 제곱 360분의 얼마죠? 135도. 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R도 모르고 그리고 정확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B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B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바로 전 문제에서 우리가 B를 한번 풀어봤는데 만약에 2대 4대 8이야. 그러면 우리 약분할 수 있죠. 1대 2대 4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세 개도 약분이 가능한 거 똑같은 거가 있으면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파이 r 제곱은 동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뭐 더 필요가 없겠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이 좀 빠르신 분들은 요거 미리 약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통째로를 못 없애거든요. 그럼 또 막 계산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결과는 똑같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비례식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좀 큰 흐름을 갖고 푸시는 습관을 또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일단 써볼게요. 남은 거는 이제 A 대 B 대 C 넓이입니다. 넓이인데 지금 약분을 한 거예요. 90대 108대 135 이렇게 되는데 이거 추가로 약분이 되죠. 추가로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로 약분이 되겠다. 9로 약분하면 10대 9일은 9, 9이 18 9일은 9, 9, 45 네, 10대 12대 15 바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것이다. 무슨 말이야? 잘 봐봐. 제가 아까 문제 잘 읽으라 그랬죠? 직각삼각형의 AB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직각 표시 있죠? 그리고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변이 3개가 있잖아. 근데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반원 그렸다는 거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그렸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요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반원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3개를. 자 그런데 지금 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색칠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도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이라 그러면 뭐 밑변 곱하기 높이라던가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이면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 무슨 도형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뭐 반 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를 빼거나 아니면 이 색칠한 부분을 옮겨서 똑같은 부분을 채워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만드시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생각의 시작 자체가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는 거라면 어딘가에서 어딘가를 빼거나 이걸 옮겨서 채워 넣는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만든다. 요 시작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거 좀 유명한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좀 해두세요. 아 요거는 요렇게 분리를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제가 약간 뒤집어 놓을게요. 다시.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반원이 있는 거고요. 요렇게 반원이 있는 거고 요렇게 반원이 있는 거라잖아. 맞죠? 그럼 봐봐. 이 그림을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갤 거냐면요. 요걸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뭐예요? 요 반원이 되죠. 요거를 제가 1번 반원이라고 할게요. 요 반원. 자 그리고 2번 반원. 2번 반원은 요거 두 번째 요거를 2번 반원이라고 해볼게요. 좀 크게. 자 그 다음에 봐봐. 반원 1번 2번 했으면 남은 게 뭐야? 요 삼각형 남았죠. 요렇게 찢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 밑바탕이 완성이 됐죠 여러분. 밑바탕. 근데 내가 목표가 어디예요? 색칠한 부분이라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지금 밑바탕 1번, 2번 요 삼각형을 밑바탕으로 두고 뭘 빼는 거야 여기서? 요 마지막 반원 제일 큰 반원을 빼면은 요 색칠한 부분만 남겠지. 여기서 빼기 마지막 요거를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색깔을 좀 다른 거로 할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3번으로 할게요. 3번 요거를 이제 빼면 되잖아. 요렇게 구하면 요 색칠한 부분이 나오죠. 일단 요 그림 아시겠나요? 분리를 해서 반원, 삼각형, 반원으로 일단은 쪼개놓고 그 세 개를 더한 게 이 전체인데 그 전체에서 요 3번 반원을 빼면은 내가 원하는 색칠한 부위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짧은 쪽 여기 18이거든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 반원 요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름 나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원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거는 파이 r 제곱 2파이 r 반지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지름이 나오면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9죠 9. 그죠? 그러면 요 반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9 곱하기 9 파이 r 제곱이니까 바로 쓸까요? 81파이. 파이 꼭 빼먹지 마시고요. 이거 파이 빼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거나 이러시는 분 계신데 항상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원의 반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을 무조건 붙여주셔야 되는 거지. 그지? 반원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은 요쪽이죠. 요쪽 24니까 지름이 24니까 요 반지름은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2는 144 파이 반원 2분의 1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는 18 곱하기 24네요. 미리 할까? 18 곱하기 24 84 32 28에 16 192 4 1은 4 2 그러면은 432 432 미리 저기 할 거구나. 제가 아까 말을 그렇게 해놓고 약간 삽질했죠. 자, 뭐냐면 18 곱하기 24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해줘야 되잖아.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요거로 할까요? 9 24 곱하기 9 하면 얼마예요? 298 180에다가 36이니까 216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넓이 3번은 뭐라 그랬어? 요 제일 큰 반원 얘기하는 거죠. 제일 큰 반원 지름이 30이니까 여기는 이제 15가 되겠다. 자, 빼기 15 하면 얼마예요? 225 파이. 다시 파이 생겼습니다. 조심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 네. 자, 그러면은 계산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약분합시다. 얼마니? 약분 안 되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2분의 80을 약분 안 돼요. 약분 안 되고. 다시. 자, 보시면은 그럼 약분 안 돼. 얘는 또 되지. 얘를 근데 약분을 막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없죠. 왜? 우리 더하기 해야 되잖아. 여기 빼기도 해야 되잖아. 파이가 들어간 애들끼리는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얼마야? 225 225 파이입니다. 일단은 덧셈을 그냥 하는 거죠. 미리 약분하면 이거 덧셈을 못 하잖아. 자, 그러고 봤더니 얘도 2분의 225 파이네. 그래서 얘는 통째로 날라갑니다. 그죠? 얘가 여기서 빼는 거잖아.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이제 216이 되는 거예요. 9번에 5번. 그럼 선생님 이상한데요? 약간 답이 2번 아니면 4번 같았는데. 왜냐면 여기 막 원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막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 아니에요? 이렇게 5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치시면은 이게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찍는 것도 좀 약간은 암기를 해두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를 물어보면요, 이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원리는 요거예요. 아시겠죠? 원리는 요거고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거기서도 한번 더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여기까지 요 원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데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ABC의 정삼각형 ABC의 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변을 지름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그리고 저쪽도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화면상으로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색칠을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영역 빼고 전부거든요.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제가 아까 그 방금 문제 풀 때 설명드렸죠. 이게 무슨 도형이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전체 영역에서 뭔가를 뺀다던가 아니면은 얘를 어떻게 잘 쪼개서 갖다 채워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모습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각을 좀 해주면 여기 이제 튀어나간 부분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 똑같다라는 건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정삼각형입니다. 지금 정삼각형이고 지금 전부 다 이게 똑같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거든요. 그죠? 이게 반원이니까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 이제 부채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죠? 부채꼴. 근데 뭘 뺀 거야? 요 삼각형 하나 뺀 거지. 요만큼이 나오지. 맞아요? 자, 이쪽도 봐봐. 이쪽도 보시면 이번에 뭐 지우고 요렇게 봐봐. 여기도 원의 중심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반지름, 부채꼴인데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그 정삼각형. 이 전부 다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또 빼니까 여기죠. 그러면 요 튀어나간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똑같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튀어나간 부위를 조금 한번 옮겨봅시다. 자, 요 선은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요 선은 그려주시고, 자, 요 튀어나간 부위를, 자, 여기랑도 똑같다라는 걸 아시겠죠? 똑같아요, 원리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 뺀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요 튀어나온 부위를 요렇게 색칠할 수가 있겠죠. 요거 안 하고. 그지? 그럼 봐봐. 여기는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를 채웠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요 밑에 거를 여기다 위에다 채워놓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두 개 중에 요 하나를 요 튀어나간 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색칠해야 될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했던 거랑 똑같다. 뭐? 부채꼴이 되지 않아요? 부채꼴? 이렇게? 얘도 부채꼴. 얘도 똑같이 부채꼴이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부채꼴이죠. 똑같은 부채꼴 3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 아까 다 봤으니까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 했잖아. 그치? 그럼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도 구하고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얘가 8이잖아요. 그럼 얘가 반이니까 4고 이거 정삼각형이라 했잖아. 여기가 전부 다 4예요. 반지름은. 그죠? 그리고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60도잖아.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그리고 여기도 60도.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전부 다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각이. 그럼 뭐예요? 하나가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얼마요? 60도. 근데 똑같이 3개지. 3개 똑같죠? 3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최초에 칠했던 그 넓이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냐? 6에 36, 2, 8. 8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뭐 쪼개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통째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 연습을 하시고 눈에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 네,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을 1cm인 원을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오각형의 변을 따라 한 바퀴 돌렸다.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는 자,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거의 뭐 나온다고 보셔야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동한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거 너무 옛날 거라 생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링 같은 거를 바닥에 이렇게 굴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뭐 책상에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링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표시될 거라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못 믿겠는 사람은 집에도 한번 해보세요. 링 같은 거를 반지 같은 거를 만약에 여러분 반지 주위에다가 잉크를 칠해서 굴린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갔어. 그럼 여기에 잉크 지나간 자리가 원으로 돼요? 안 돼요. 지나간 자리는 그대로 직선으로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굴러가면요 직선으로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까지는 직선인 거 알겠는데 자, 여기 자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이렇게 걸릴 거란 말이야. 끄트머리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겠지. 이렇게 여기로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자, 넘어갔다고 치고 다시 여기에 원이 도착했을 때 또 쭉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또 직선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정오각형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요거 살짝 돌 때 그거를 그대로 여기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는 다 직각이죠.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 어떤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둘레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넓이니까 이 영역을 전부 다 구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구하면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요 사각형 애들은 똑같잖아. 그죠? 얘는 얼마니? 이거 5라 그랬지. 자, 그럼 여기 길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길이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1이죠. 반지름 나왔죠? 지름이랑 똑같겠죠. 그죠? 네. 2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각형 5개의 넓이 5개죠? 하나 둘 셋 다 5개의 넓이는 1번 붙입시다. 사각형 5개의 넓이는 5 곱하기 2 5 곱하기 2가 몇 개 있다? 5개가 있다. 그래서 5, 25, 50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채꼴 나왔잖아. 부채꼴. 그치? 자, 부채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은 r 파악해보자. 그러니까 r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여기는 뭐 안 틀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여기 또 r이라 그러면 이 또 r이랑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 반지름이 여기 1인 원이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구하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반지름으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지름이랑 똑같죠. 이 원의 지름. 그죠?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2. 반지름은 2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중심각 어떻게 구하니? 중심각
중심각은 제가 90도 90도 여기만 알면 되겠네. 여기가 얼마야? 정오각형의 한각 아까 108도 했죠? 전체에서 5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360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고 180에서 108을 빼면 되니까 여긴 7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부채꼴 5개인데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이 5개도 결국 반지름도 똑같고 저기 중심각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죠. 아까 반지름 2라 그랬습니다. 요 길이. 자 그럼 4파이 곱하기 360분의 얼마? 중심각 72라 그랬죠. 이게 몇 개요? 5개요. 요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요걸 해보시면 여러분 요거 물론 막 여러분 약분하고 막 이러겠지만 잘 보세요. 72 곱하기 5가 몇 도예요? 360입니다. 그죠? 360.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없어져요. 1이기 때문에. 답은 4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꼴이 형성이 되면 이 5개를 합치면은 이제 하나의 원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너무 외우듯이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면은 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또 좀 바꿔놓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암기로 하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각도 다 합치면은 얘는 하나의 원이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 확인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답이 이제 4파이 플러스 50이 되겠죠? 사각형 넓이와 부채꼴 5개 더하는 거 원의 넓이랑 같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4파이 플러스 5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래 그림의 전개도 16번 아래 그림의 전개도로 정육면체를 만들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것도 잔소리 많이 했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십니다. 내가 하나를 잘못 봤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에서 틀린 게 또 나왔네? 이러면은 점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개도 나왔을 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변과 변이 뭐 겹쳐지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꼬였냐, 뭐 평행하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 전개도를 주고. 그럼 이 상태로 보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죠. 꼭 겨냥도를 그려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자꾸 겨냥도 안 그리니까 안 그리고 대충 하니까 이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꼭 좀 그리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전개도를 가지고 겨냥도를 그리는 방법을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을 요거를 선생님 이거 접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잘 안 돼요. 네, 저도 그 입체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머릿속에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전개도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이 전개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꺾인 부분 있죠? 꺾인 부분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넘버링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를 1번으로 매겨보겠습니다. 처음. 자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여기 양옆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 뭐야?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먼저 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 칸씩 더 가면 돼. 요거랑 요거는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자 요걸 또 기준으로 요거 5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기준으로 요거 2개. 규칙은 똑같습니다. 요거 2개는 6번이 되는 거고요. 요거 2개는 7번. 요거 2개가 이제 8번.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됐나요?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육면체는 정육면체 맞죠? 네, 정육면체. 선생님 저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잘 못 그리겠어요 하시는 분인데 또 연습하면 돼요. 네, 자꾸 그려보셔야지
늘어요. 자 그러면 밑면을 요거로 잡아볼게요. 뭐 중간 요거 잡아도 되고 요거로 잡아도 되는데 뭐 그건 자유고요. 자 그럼 MLFG를 밑에다 깔아보겠습니다. MLFG.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죠. M이랑 K가 만난다 그랬잖아. M 옆에 K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NJ 만난다 그랬죠. NJ. N은 아직 없네. NJ 없죠. 그 다음에 AI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뭐라 했어? D랑 F 만난다 그랬죠. D랑 F. 오케이. DF. 그 다음에 CG. 오케이. CG. 그 다음에 BH. 자 위에를 좀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제가 밑면으로 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요거를 요렇게 세우면은 N2는 요 MF 바로 위에 올라간다. 요 정도 한 번 접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N2가 여기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N이랑 K 만난다 그랬죠. 이렇게 K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올려볼까요? IH가 일로 올라갈 거 아니야? IH. 그러면은 아까 I랑 뭐랑 만난다고? A랑 만난다 그랬죠. 맞나? 둘. 이거 잘못한 것 같다. 그죠? 이거 잘못했지. NK. 여기 잘못했다잉. 쏘리. M이랑 K죠. M이랑 K. 요건 맞고 N이랑 J. N이랑 J. 그 다음에 A랑 I입니다. A랑 I. 네, A랑 I. 요렇게. 그 다음에 다 했나? DF 했고, 그 다음에 CG 했고, BH. 여기 BH. 요렇게 하시면은 쉽게 이렇게 겨냥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너무 쉽죠. 그 다음부터는 굳이 막 억지로 막 머릿속으로 막 3D 막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세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자꾸 연습해버리면. AB와 HI는 자 AB와 AB 자 BA 자 요거랑 HI 어디냐? HI 겹치네. 맞네요.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팁인데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맞으면 그냥 맞다라고 하세요. 항상.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그럼 만약에 이거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5가 4개가 나오고 X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뭘 하나 틀렸다고 했어. 근데 여기가 또 틀렸대.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잡아내셔야 돼. 자, CD와 GF. CD 여기 있죠? CD, GF. 또 겹치네요. 오케이. 고 JK, NM. JK 요거 기둥. NM. NM 맞죠? 오케이. 그다음에 BC와 JK. BC, JK 어디 있어? JK. 여기 있다. 기둥과 기둥 평행하죠? 요 정도 했으면 정확하니까 5번은 정답일 거지만 끝까지 LM과 B. LM 어디냐? LM 요놈이죠? 요놈. B 어디 있어? 요거지. 요거랑 요거 어때요? 평행하죠? 요거 틀렸죠. 답은 5번이 되겠다. 지금 5번. 꼭 여러분들 겨냥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요 전개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넘버링 만나는 점 요것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번 막 다 안 접어도 돼요. 자 17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팔면체의 전개도이다. 다음 중 이 전개도로 만든 정팔면체에서 모서리 IJ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 이제 정다면체가 등장했는데 정다면체 좀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개도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풀고 넘어가 보도록 이따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인 위치를 이 상태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정팔면체를.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좀 이상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 어떤 모습이에요? 중간에 사각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삼각형이 위에 4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밑으로 평행한 게 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정팔면체. 그럼 이 정팔면체 모양에다가 요거를 옮기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자, 근데 여기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꺾이는 부위 찾으라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양옆에 요거 2개는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서 여기도 이렇게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와서 요거 2개 만나고요. 요거 2개 만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접기 힘들잖아. 머리로 접기. 그죠? 뭐 다 오려서 접을 수도 없고.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I랑 D가 안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D가 있으니까 요 D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CBAJ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대로 CB 왼쪽으로 가죠. CBJ AJ구나. AJ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겹치는 거 이제 옮기면 되지 뭐. C랑 E, C랑 E. 그 다음에 B랑 F, B랑 F. 그리고 어디냐? A랑 G, AG, G 뒤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JH.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IJ 어디 있어? IJ. IJ 이거잖아 이거. 요거, 그죠? 좀 길게 그렸습니다 그냥 모서리인데. 자, 요 모서리랑 꼬인 위치. 그러면 AD 볼까요? AD. AD 여기 뒤에 있는 거죠? AD. AD가 정답이네요. 그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다른 거 확인해 볼게요. BD. BD는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어때요? 평행하죠? 그죠? 그리고 BJ는요? BJ 어디 있어? BJ는 여러분 성분이 모서리가 없습니다. BJ 없어요. 그리고 CI 요거 만나죠?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이거 너무 쉽게 나왔는데 IJ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I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I는 이런 거 답은 내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만나잖아요. 그리고 DH 얘도 J랑 H랑 만나기 때문에 DH도 만납니다. 그죠? 만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아까 처음에 AD 나왔다. 요거랑 요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풀었던 정육면체, 정육면체처럼 똑같이 여러분 정육면체는 아마 조금 익숙하실 텐데 정팔면체도 여러분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꼭 겨냥도를 이렇게 그려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게 정다면체가 등장을 했는데요. 정다면체 여러분 뜻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다면체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즉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똑같은 정삼각형. 합동이라는 건 크기까지 똑같아야 되죠.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정사각형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바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표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선행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표. 그죠? 그럼 지금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외워봤다가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 계실 텐데 이거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표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동일해야 바로 정다면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계신 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나 정확하게 뭐 야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야? 근데 뭐 몇 개? 이렇게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거든요. 정십이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야? 근데 딱 답을 정확하게 다 맞추시는 분은 이미 다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쓸 필요는 없는데, 헷갈리거나 아니면 아직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게 참고서나 개념서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외우실 분은 외우시는데 정확히 외울 수 있다라면, 근데 이제 저는 원리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원리를, 암기를 일부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요 뜻과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자, 일단 종류를 알아야 돼요. 정다면체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유는 이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본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러면 4, 6, 8, 12, 20 이게 점점 더 올라가죠. 4, 6, 8, 12, 20. 근데 저는요 얘를 그냥 쓸게요. 저는 얘를 이렇게 외워요. 4, 8, 20, 6, 12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순서, 이거는 이제 이름이죠. 이름. 자, 그 다음에 면모가 뭐겠니? 면의 모양이지 뭐. 면의 모양. 면의 모양. 면의 모양이 이게 바로 3, 3, 3, 4, 5야.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 8, 20은. 그리고 정6면체랑 정12면체는 사각형과 정우각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까지는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4, 8, 20, 60이고 3, 3, 3, 4, 5.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 씁시다. 면의 개수. 면개 쓸까요? 면개? 면의 개수. 면의 개수 너무 쉽지. 그 이름이랑 똑같잖아. 4, 8, 20, 62. 사실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똑같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신 분은 요 한 줄은 사실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면모만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바로 한 꼭 모면. 뭐겠어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선생님 왜 이렇게 줄여요? 줄여야 잘 외울 거 아니야. 그죠? 줄여서 잘 외우란 뜻이에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한 꼭 모면. 이거는 몇이냐? 3, 4, 5, 3, 3. 여러분, 한 꼭 모면이 얘랑 똑같으면은 똑같은 면체가 되겠죠? 그죠? 얘는 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꼭 모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 3, 3, 4, 5, 그 다음 한 꼭 모면은 3, 4, 5, 3, 4. 요 두 줄만 외우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면 꼭지점이랑 변의 개수가 헷갈리는 거거든. 모서리의 개수가. 그럼 봐봐. 이제 꼭지점이랑 이제 모서리의 개수를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요 두 줄만 암기하고 있으면 끝났다 그랬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꼭지점은 생각을 해봐. 삼각형이 4개 있잖아. 삼각형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2야. 12개 있겠지 뭐. 근데 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겹치지. 여기 보시면 모양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뒤에 삼각형이 모여서 한 꼭지점에 몇 개가 모여? 3개가 모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까 3, 4, 12 했으면 다 따로 센 거 아니야. 겹치니까 나눠줘야겠죠. 뭐로? 바로 이 한 꼭 모면으로 나눠줘야죠. 왜냐면 3개가 겹치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했으면 끝났지. 여기는 뭐야? 3, 8에 24를 4로 나누면 되는 거고, 3 곱하기 20, 60을 5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는 24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는 60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지 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똑같아. 3, 4, 12, 12개 있겠죠. 일단 12개 있는데 모서리는 보시면 면 2개당 하나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부 다 이거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뭐 20면체 꼭지점 얼마예요? 12죠. 20면체 꼭지점 12 맞잖아. 그치? 요렇게 계산하시면 요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중2, 중3, 고등학교 가도 뭐 이 정다면체 막 꼭지점을 갑자기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말고사 할 때 좀 잘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시험 볼 때 바로 표로 옮길 때 헷갈리지 않겠죠. 이거 잘못 외워서 까딱 틀리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두 줄만 정확하게 외우면 괜찮잖아, 그죠? 이렇게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살짝 띄워놓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보시면 그림도 없어. 정팔면체의 각 면에 한가운데 점을 정팔면체 괜히 지었다, 그지?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에 대한 설명. 그러면 뭔 다면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정팔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정팔면체가 있는데 각 면의 한가운데 점. 잘 봐. 말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제가 정팔면체 그렸다 그래서 한가운데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또 입체를 그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니 그럼. 그죠? 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었다는 건데 잘 의미를 잘 파악해보자고. 잘 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그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직선계수도 죄다 그려요. 그거 그려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헷갈리게. 그죠?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 봐. 점을 연결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점이 꼭지점이 되겠지. 그 점을 연결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봐봐. 면에다가 하나씩 찍었어. 응? 면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면의 개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면에다가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어버렸으면 그 면의 개수가 곧 내가 만들 꼭지점의 그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정팔면체를 또 이었으니까 이거 다 어떻겠니? 이 거리가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정다면체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 그래프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자 구해놓을까요? 이거 얼마냐? 12, 4니까 4. 얘는 6. 얘는 12. 얘는 8. 얘는 20. 6, 12, 30, 12, 30. 자, 면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가.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 8개죠? 이건 뭐 당연히 알 거고. 자, 이 8개. 꼭지점이 8개인 정다면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죠? 꼭지점 8개인 정다면체. 바로 정육면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육면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석한 겁니다. 그럼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정육면체니까 좀 쉬운 거지.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항상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자, 면의 개수는 8개다. 틀렸고요. 꼭지점의 개수 10개다. 육면체 꼭지점의 개수 8개죠. 모서리 개수 12개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그리고 한꼭모면은 아까 얼마나 3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인데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정사각형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3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살짝 띄워두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사면체가 있어요. 이 정사면체 각 모서리의 중점. 자, 좀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야. 이번에는 모서리의 중점을 이었다는 얘기는 모서리 하나당 점 하나. 그럼 뭐야? 그 모서리의 개수가 뭐가 된다?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6개잖아. 그지? 그럼 이 6개가 꼭지점이 되는 거 여기 있잖아. 정팔면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험 볼 때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한 10초면 쓰거든요. 10초에서 20초. 정답면체 문제가 뭐 한 문제만 나올 건 아니니까 이런 거 그냥 하나 써두시고 그때 시험 볼 때도 푸시면 훨씬 더 보기 편해요. 뭐 계속 머릿속으로 하다가 괜히 틀리지 마시고 시험 볼 때 요거 하나 빨리 쓴 다음에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정팔면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이 입체 도형은 뭐다? 정팔면체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모서리 몇 개야? 정팔면체니까 8개잖아, 8개. 아, 근데 이게 10을 또 8개에 80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봐봐요, 여러분 이었죠? 요게 이제 한 모서리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또 입체가 잘 안 와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면이 정삼각형이죠. 여기다 정삼각형 그려볼게요. 한 면 뽑아낸 거예요. 한 면을.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면 여기 점 중간점, 이렇게 중간점 이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정팔면체의 한 면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은 거를 이제 평면으로 뽑아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을. 그러니까 이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10이잖아. 여기 5죠. 그럼 우리 아까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거 다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정삼각형이고 여기 5, 5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총 한 모서리는 5고 모서리가 8개 있죠. 모서리 뭔 소리야? 아까 내가 중간에 말 잘못했나? 모서리의 길이, 정팔면체 모서리가 몇 개예요? 12개죠? 12개니까 요렇게 60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막 그려가지고 막 정팔면체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요. 알겠니? 문제를 잘 읽으세요. 문제를. 자, 2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 이거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 회전축이 방금 이 세로선이죠. 이 세로선에 대해서 수직 무슨 말이야? 가로로 자른다는 얘기죠. 가로로. 세로인지 가로인지 잘 보세요. 항상 가로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인 원의 넓이가, 얘들아 일단은 그럼 좀 끊어가자. 이거를 돌리면은 뭐가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얘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직각은 아니라고. 그 직각삼각형을 돌리면 이제 원뿔이 되는데 얘는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칭으로 그린 다음에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원이 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야? 원뿔이 위아래로 이제 붙어있는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막 자르면은 원이 생길 거 아니야? 가로로 자르면. 그죠? 어딜 자르던지 간에. 근데 그 중에 제일 넓이가 가장 클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는데, 그럼 그것도 파악해야지. 어딜 잘라야 제일 크겠니? 바로 여기죠. 여기. 요거까지는 파악 잘 하시겠죠? 여기를 잘랐을 때가 가장 단면의 원의 넓이가 가장 큽니다. 그럼 반지름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게 반지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원의 반지름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거 지워볼게요. 내 목표는 뭐라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긴 직각이죠. 그대로 대칭이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목표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2 때 제가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소공식이라고 여러분들 중2 때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소공식의 소만 나온 거야. 대표가 나온 거죠, 대표. 소공식이 뭐냐? 자, 항상 여러분 공식 같은 경우는요. 발동 조건이 중요해. 발동 조건. 그러니까 언제 그 공식을 써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직각이 지금 두 개예요. 여기도 직각이 형성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려 찍었으니까 직각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요렇게 좀 또 약간은 회전시켜서 그려볼게요. 여기 직각이 되는 거. 요거 요렇게 돌린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5인 거고 여기가 이제 12인 거고 여기가 이제 13인 거야. 물어보는 거 어디야? 여기가 x야. 그치? 그럼 이 x 어떻게 구하겠냐고. 벌써 약간 느낌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자, 봐봐. 넓이로 구하는 건데 넓이. 원리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직각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5 곱하기 12 이렇게 해도 넓이입니다. 이 전체.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얘가 13을 밑변으로 보면은 이 x 이렇게 해도 넓이에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은 이거 사실 2분의 1 같은 거는 서로 이제 날려버리고 뭐냐 이거 13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x는 13분의 얼마야? 60? 요렇게 답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답은 13분의 60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공식이라 했어? 그렇지. 소공식이라 했잖아. 소가 뭐야? 한글 소. 요렇게. 소. 보이죠? 소.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2분의 1은 여러분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나 이거 곱하기 이거나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걸 소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발동 조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은 많이 안 뜨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막 신났다 하고 막 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직각이 없잖아.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는 쓸 수가 없는 공식인 거예요. 원리가 넓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 내가 이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소공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넓이를 원리 삼아서 이렇게 x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34번 3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운데가 뚫린 입체도형의 건널비. 자, 이제 건널비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뒤에 부분들이 뭐 둘레랑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거 이거가 이제 투성이거든요. 근데 둘레랑 넓이 중에는 둘레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건널비랑 부피 중에는 건널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는 그냥 공식만 잘 활용하고 그냥 하면은 별로 실수할 확률이 뭐 크진 않아요. 부피는. 넓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에서 뭔가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한 다음에 하면 뭐 크게 틀릴 건 없는데 둘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모든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아요. 건널비도 비슷해. 건널비도 내 눈에 겉에 보이는 넓이를 전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빼먹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무수히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항상 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방법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고 식을 제대로 좀 쓰는 훈련을 해야 이런 문제가 나와도 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여기다 하나 넣고 그려놓고 여기다 하나 써놓고 이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뭐 빼먹고 뭐 계산 틀리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꼭
아 이거 알아 하고 막 풀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푸시기 바라게요. 알겠죠? 말이 꼬였어. 푸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누워 있는데 좀 저는 세워놨다고 하고 생각을 할게요. 세워놨다고 하고 그럼 이 윗뚜껑 아랫뚜껑 윗넓이 아랫넓이 요 밑넓이라고도 하는데 요 위에랑 아래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순서를 정해도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왔다 뭐 옆에 구했다가 뭐 이러지 마시고 항상 위에 아래부터 좀 구한다. 그러면 항상 위아래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아래는 어때요 지금? 똑같지. 그건 알죠? 그럼 자 구해볼게요. 지금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은 요 바깥에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입니다, 여러분. 뚫려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를 뭐라고 할까? 아이고, 글씨가. 밑넓이라고 할게요. 근데 밑넓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구할 거야. 그럼 뭐라 했어? 큰 거 반원인데 원인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이게 8이니까 반지름은 4겠죠? 4, 4, 16파이에서 파이 r 제곱 한 겁니다. 작은 원 여기 있어요. 여기 6. 6의 반지름이니까 3, 9파이. 자, 요걸 빼서 그러면 여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하란 말이야. 그냥 대충 써놓고 나중에 곱하기 2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지 마시고. 자, 밑넓이는 끝났습니다. 위아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를 할 건데 옆에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뭐 다 아시겠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건 뭐 한 거야? 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냥 안 뚫려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원기둥의 전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옆넓이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겉의 옆넓이 얘기하는 거야, 겉에. 제일 겉에. 자, 그럼 겉의 옆넓이는 요건데, 요 직사각형인데, 피면, 요 가로가 얼마야? 이 가로가 어디랑 똑같냐? 여기가 어디랑 똑같아? 그렇지, 여기랑 똑같죠. 이 원의 둘레랑. 그래야지 이제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원의 둘레가 얼마입니까, 지금? 바깥의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지름 4니까 2파이 아니죠? 그러면 4, 2, 8파이. 여기가 8파이가 되는 겁니다. 가로가. 세로는 뭐야? 세로 여기죠? 여기 15.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넓이는 일단 겉에 거부터 하면은 이게 뭐야? 요렇게 이제 일단 겉에 있는 옆넓이 구했고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구하셔야 돼. 안에 있는 거. 이 뚫려 있잖아,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휴지 보시면 안에 심지가 있죠. 그 심지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심지. 그죠? 요 안에 거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똑같이 원기둥, 안에 있는 원기둥 이렇게 된 거야, 똑같아. 근데 요게 뭐야? 요 작은 원이죠. 작은 원이니까 얼마야? 똑같죠? 뭐 반지름 3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파이가 되는 거죠? 3이 6파이. 그리고 높이는 뭐 똑같이 15. 그럼 뭐야? 더하기 6파이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계산해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좀 써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곱하기 1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자꾸 연습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14 곱하기 15 얼마니? 15 곱하기 15가 225니까 210인가? 15 곱하기 14죠. 5, 4, 20, 70 4, 1은 4
210 맞죠? 210. 예, 요거는 이제 210 파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7파이, 7파이, 14파이. 그래서 총 224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널비 같은 경우 할 때, 그리고 둘레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잘 나눠서 연습하세요. 꼭 아시겠죠? 막 여기저기 막 풀지 마시고. 그럼 계속 틀립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36번 네, 마지막 문제거든요. 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자, 보시면은 직육면체라는 건 보이실 거고 지금 여기 점선으로 잘려도 나갔죠? 기둥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부채꼴 그대로 윗면 아래면 똑같은 기둥을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은 건널비 구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내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구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위아래, 저는 계속 그렇게 풀었죠. 위아래 먼저 구하시고 옆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부터 구할게요. 근데 위아래를 구할 때 좀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뤄도 상관없어요. 다 구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항상 구하던 그 패턴이랑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또 놓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구해요. 어차피 나중에 구하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밑넓이부터 가보겠습니다. 밑넓이. 자, 밑넓이는 위아래 똑같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서 부채꼴을 뺀 그 방식으로 구하셔야겠죠. 그러면 사각형은 이제 4고요. 자, 빼기. 자, 부채꼴은 여기가 90도잖아요. 이게 직육면체 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반지름도 2잖아. 그치? 그럼 아까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됐어요? 파이 r 제곱. 2는 4파이. 네, 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가 얼마? 90도. 요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구하던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확인하면서 보기 때문에 잘 잊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갈 건데 옆에가 지금 3개 있거든요. 요 앞에 직사각형이랑 옆에 직사각형이랑 이렇게 좀 휘어진 곡면. 그러면 직사각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도 2잖아. 그럼 5, 2, 10이고 여기도 2거든요. 그러면 옆넓이는 2, 5, 10 몇 개? 2개가 있어요. 앞에, 옆에. 그리고 이제 휘어진 곡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곡면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원기둥의 그 피면, 그 옆넓이가 밑면의 둘레랑 같다 그랬죠? 피면 그대로. 그런 것처럼 얘도 피면은 이거 뭐랑 똑같아? 이 호의 길이랑 똑같겠죠 뭐. 그죠? 그러면 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고 이렇게 휘어있는 거를 피면은 직사각형이 될 거고 이 길이가 뭐랑 똑같다. 이 길이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집중해가지고 얼마냐? 호의 길이니까 2파이 r입니다. 2파이 r 4파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니까 얘가 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얼마냐? 세로는 이거죠, 이거. 5. 그래서 5파이가 되겠다. 5파이. 요 휘어진 곡면은 5파이가 됩니다. 더하기 5파이. 끝인가요? 옆넓이 2개, 3개. 총 2개, 하나. 해서 3개. 그러면은 정리해서 답 내시면 됩니다. 20 플러스 5파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4분의 1. 없어지고 4 마이너스 파이거든요. 그죠? 4 마이너스 파이인데 2배 하니까 8 마이너스 2파이 분배 법칙 해주시고요.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밑넓이, 옆넓이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8 플러스 3파이가 되겠다. 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추석 특별과제 같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뭐 정다면체에 대한 표도 같이 정리해봤고요. 어떻게 암기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 시험지를 좀 풀면서 이 프린트를 좀 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익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문제가 뭐 연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거 외우고 익혀야 될 거 꼭 외우시고, 뭐 부채꼴의 코의 길이라던가 넓이 공식 아직 안 외우신 분은 반드시 이번 연휴 기간에 완벽하게 외우시고 돌아와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프린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모르겠는 거는 다시 본반으로 돌아와서 담임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연휴도 아주 즐겁게 잘 보내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